다 했다. 갑시다. 수평님들 유튜브 형님들 어서오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어제 하루 잘 쉬었고, 어제는 이제 의심하지 않았으면은 모두가 이제 먹는 날이죠. 다저스의 수입전이었고, 뭐 이제 바르샤, 뭐 파리 마지막에 그 마인까지 하더라. 저는 이제 둘 다 쫄아가지고 쫄보맨키로다가 이제 일반승에 그냥 다저스 일반승 두 개에다 그냥 다저스 수입은 안 당하겠지 했다가 맞음 후회할 뻔했어요. 진짜 마지막 우두가 쳤으면 진짜 울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스날도 이기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공지에 남겼듯이 주말에 이제 해축 원오버가 부활했습니다. 이제 제 표를 받아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이죠. 당장 지난 주말에도 원오버 날려가가지고 개고생했잖아. 제가 애초에 날라가서 걱정 크다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나가가지고 어쨌든 원오버가 많이 다 들어와가지고 주말에 또 지난주에 못 먹은 거 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유로파 컨퍼런스랑 유로파 8강 매치 뭐 10경기 정도 있고 밀브 같은 경우 몇 경기 없어요. 근데 뭐 유로파는 유럽 대항전 경기인 축구는 괜찮은 것 같고 메이저리그는 제가 볼 때 조금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템파베이 대 이제 에인절스. 지난번에 열받네 진짜. 무사 3루를 7, 8구로 날려먹는 개같은 템파. 어쨌든 리텔 대 이제 호세 소리아노. 선발은 둘 다 괜찮아요. 리텔 뭐 공 빠르진 않지만 종 구석구석 잘 찌르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이제 볼넷도 잘 안 주죠. 다만 이제 구위가 안 좋아서 뭐 제거 안 되고 로케이션 좀 흔들리는 날은 엔간하면 난타 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던지다가 한 번씩 난타 당해요. 올 시즌도 이제 첫 등판에서 이제 홈에서 콜로라도전 6이닝 1실점. 이제 사실 뭐 콜로전이긴 했습니다. 두 번째 등판 같은 경우 텍사스 원정에서 7이닝 6피안타 1피 홈런에 이제 5실점. 순식간에 쳐맞으면서 이제 5점을 줬는데 어쨌든 이닝 자체는 좀 많이 먹어주긴 했어요. 작년에 홈에서 방어율 2.9, 원정에서 4.54. 그러니까 홈에서 2.9, 원정에서 4.54. 리텔 같은 경우 홈에서 훨씬 잘 던졌었고 원정에서 쳐맞았는데 올 시즌 스타트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홈에서 콜로전이긴 합니다. 뭐 잘 던졌고 텍사스 원정 가서 이닝은 많이 먹어서 개쳐 맞긴 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고 호세 소리아노 뭐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발이죠. 90마일 후반의 싱커.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뭐 슬라이더 비중 같은 거 늘려가지고 헛스윙 유도 상당히 좋고 삼진도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첫 등판 이제 화삭 상대로 7이닝 무실점. 뭐 요것도 화삭 상대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직전 클불전에 라미레즈한테인가 런 두 방인가 쳐맞고 4실점을 했는데 뭐 직전 경기 이제 구속은 첫 경기보다 좀 끌어올리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싱커에서 이제 좀 런을 많이 맞아갔던 부분이고 좀 전에 봤던 리텔과 마찬가지로 소리아노도 이제 홈과 원정에서 편차가 심합니다. 얘는 뭐 리텔도 그렇고 소리아노도 그렇고 제가 다 작년에 홈 원정 편차 심한 부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배팅도 해왔었는데 올해도 좀 전에 봤던 리텔도 홈에서 잘 던지고 원정에서 못했었잖아. 작년에 방어율이 거의 2점 가까이 차이 났으니까 홈 원정에서. 소리아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대야. 작년에 홈에 4.5, 원정에서 2.74였거든요. 원정에서 2점대였거든요. 소리아노가. 올 시즌에도 어쨌든 간에 화삭 원정에서 잘 던졌고 클블전에 이제 홈에서 개처맞아 저 피홈런 2개 맞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둘 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투수라고 보고 양팀 빠따가 에인저스가 그리고 생각보다 잘 치기는 해요. 뭐 올 시즌 그 캠프 때나 뭐 몇몇 선수들을 뭐 배트 속도나 이런 거 상당히 잘 나온다고 막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실제로 지금 잘 치고 있는 부분인데 글쎄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저득이 좀 더 낫지 않나. 슬슬 둘 다 빠따 좀 식을 때도 됐고 뭐 투수들도 만만치 않고 각자 이제 또 리틀 홈에서 잘 던지고 소리아는 원정에서 잘 던지기 때문에 저는 8.5 언더 보겠습니다. 8.5 언더. 8.5 언더 보고 승패는 굳이 보면 에인절스. 굳이 보면. 근데 언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언더가. 어디 갔어? 넘어가고 클블 대화삭 개빈 윌리엄스 대 이제 조나탄 캐논인데 이게 요즘 메이저리그가 생각보다 좀 막 에이스 피처들 많이 맞아나가고 막 좀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이게
일단 날씨가 너무 추워. 지금 요 경기만 해도 그 거의 체감기온 영하 가까이 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 막 경기 보면 막 입김도 나오고 뭐 눈발 날리는 경기들도 막 진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지난번에 저기 뭐 어디야 케이시마이즈도 다저스 상대로 던지는데 그냥 던질 때마다 눈보라 날려가지고 한가운데 꼽아도 다저스 애들이 반응도 못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10도도 안 되는 기온, 5도도 안 될 거야. 이 경기 시작할 때 4도인가 3도인가 그래요. 체감 온도는 아마 더 떨어지겠지. 굉장히 이제 강속 특히나 이제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선발 투수들 뭐 불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메이저리그 날씨와 그리고 심판 존, 원래 심판 존이 메이저가 좀 개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초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ABS 들어오기 전에 심판들 그냥 개같이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심해. 그리고 유독 좀 편파 판정과 편파 존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원래 좀 개같긴 합니다만 유독 더 심한 느낌이야 체감상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개빈 윌리엄스 90말 후반때 기본적으로 강력한 구위를 가졌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변화구 제구가 좀 한 번씩 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빠른 공 자체에 대한 위력은 상당히 좋은데 맨날 변화구 한두 개씩 고장나. 그래서 고장난 날은 그냥 빠른 공만 계속 던지고 어쨌든 위력은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버티거나 결국 쳐맞거나. 이번 시즌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이제 포신 구속도 올랐고 뭐 브레이킹 볼도 제가 자주 고장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종 자체를 좀 줄였어요. 두 개라도 잘 던지자 하고서 올 시즌도 구종을 좀 단순한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 엄청 좋았던 커브가 등판 두 번 다 고장났습니다. 커브 21개 던져서 헛스윙이 빵개요, 빵개. 두 번째 등판에서 뭐 스윗 그렇다 보니까 뭐 스위퍼랑 포심 사실상 거의 투피치 던지다가 개쳐 맞았었죠. 조나탄 캐넌 같은 경우 뭐 에인저스전 5이닝 무실점 잘 던졌는데 직전 디트로이트 원정 3.2이닝 1피홈런 3실점. 두 경기에 결국 8과 3분의 2이닝 던졌는데 볼넷이 6개. 캐넌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공의 무브먼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투수인데 지금 볼넷이 너무 많은 부분. 여기다가 이제 하필이면 또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잘 못 던졌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지금 클블 디트 이런 것이 춥거든요. 이 경기도 제가 템파베이 춥다고 안 했죠? 갑자기 헷갈리네. 요 경기 춥다 했지. 요 경기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물론 이제 양 팀에 빠따가 지금 뭐 클블도 초반에 진짜 더럽게 못 쳐. 화삭은 뭐 진짜 원래 답이 없지만서도.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투수들의 컨디션 뭐 좌시우간에 빠따들도 지금 얼어붙은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두 투수가 직전 경기들이나 좀 보여줬던 어떤 리스크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 번쯤은 칠 때도 되긴 했다. 클블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화삭 상대로 계속 타이트하게 뭐 한 점 차, 막 9회 끝에 가가지고 한 번 쳐서 이기고, 지금 뭐 불펜들 필승조들 두 번 연속으로 갈리긴 했거든요. 물론 그래도 클블 불펜 필승조 아니어도 잘 던지긴 하는데 양팀 선발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기준점 7.5기도 하고, 이 경기 그냥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승패로 찍을 거면은 클블 찍을 아니 화삭 찍을 바에는 클블 찍는다는 마인드 넘어가겠습니다. 켄자 대 미네. 이 경기도 기본적으로 예측이 쉽지 않은 게 베일리 오버 때문에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방어를 보여줘. 베일리 오버 평자가 지금 12.15야. 이런 투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베일리 오버가. 베일리 오버가 올 시즌에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좀 불운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 뭐 후반 내내 결과는 좋았어요. 캠프 때 성적 자체가. 근데 본인 자체가 좀 감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해왔었거든요. 뭐 구속도 좀 줄었고 어쨌든 간에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잖아요. 구석구석 던지는 투수지. 제구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캠프에선 잘하고 있었지만 본인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개막 전에 알아 누웠어요. 아파가지고 알아 누웠어. 그래서 몸무게도 아파가지고 막 진짜 막 잠도 못 자고 막 설치고 몸무게도 엄청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때 개막전이 아니죠. 시즌 첫 등판에 세인트루이스 원정 가가지고 2.2이닝 8피안타 2피홈런 3볼넷 8실점 한 방에 그냥 3회 그냥 개쳐 맞고 내려갔고, 직전 휴스턴 전에는 그나마 나아지긴 했어요. 4이닝 동안
안타 3개 맞았고 그 중에 하나 홈런이었고 볼넷 2개 대신 이제 솔런이었어가지고 자책점 하나 해가지고 이제 대신 이제 한 이닝에서 투구수가 40개인가 30몇 개인가 나와가지고 4회 4이닝밖에 못 버텼죠. 80몇 군가 던지고 이제 내려온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거죠. 첫 경기는 저거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는 아파서 그랬어. 아파서 그러니까 완전 정상이 아니었어. 뭐 체인지업도 존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계속 볼만 던지고 볼넷도 얘가 막 많이 내주는 타입 아닌데 볼넷도 지금 6과 3분의 2이닝 동안 5개를 줬어요. 거의 이닝당 하나꼴로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포심 제가 구속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한가운데 던져 홈런 맞아 그런 경기들을 했었는데 그나마 휴스턴 전에는 피안타 자체는 좀 줄긴 했다.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기도 하죠. 밸류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경기나 뭐 요 다음 경기 좀 봐야 되는 사이즈야. 사실 밸류버가 작년에도 시즌 첫 등판 캔자전에 1과 3분의 1이닝 던지고 8실점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잘 던졌어요. 한동안. 계속 컬스풀 막 하면서 한동안 계속 잘 던졌어. 그러니까 애초에 작년에도 첫 경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잖아. 작년하고 뭔가 비슷해 그림 자체가. 저는 그냥 굳이 보면은 뭐 지금 양팀 다 빠따 지금 심각하고 홈런도 잘 안 나와요. 가뜩이나 난타 당해야 되는 사이즈인데 밸류 뭐 그나마 뭐 직전 휴스턴 전에 뭐 그래도 시즌 출발 자체가 좀 스트러글이 있긴 합니다만 좀 개선되는 모습들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켄자 같은 경우 지금 홈런이 안 나와요. 순수 그냥 안타 후려가지고 넣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뭐 미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양 팀의 빠따를 믿고 오바를 찍을 바에는 저는 투수가 개선되는 거 생각하고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 8.5 언더로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애틀 대 필라. 93의 이치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지금 보내드릴게요. 지금 봤네. 보내드리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이렇게 막 후원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터지지만 기분이 좋은 게 패키지 했던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어. 기분이 많이 안 터지고 솔직히 하지만 기분이 좀 나. 했던 사람들은 계속 연장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패병님도 메일 발송해달라고요? 오케이. 저 확인을 못했나봐. 겨우사랑님 어서 오시고. 보내드렸어요 형님. 요 경기는 뭐 둘 다 방어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둘 다 그냥 이번 시즌 폼이 좋아요. 뭐 필라델피아 루자로 구속이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났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이제 부상 등판도 많이 못했고 구속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점대 평자였죠. 방어율 5점대였고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냈는데 어쨌든 둥지를 필라델피아로 옮기고 재작년에 이제 루자르도 어쨌든 자완 파이어볼러잖아요. 그 뭐 마이애미 시절이나 해가지고 이제 꽤나 잘 던졌었는데 그때 당시 구속을 회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캠프에서 스위퍼까지도 장착하면서 그 스위퍼가 또 상당한 위력을 뭐 첫 등판 2번 경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직접 뭐 다저스 상대로도 7이닝 2피안타 2볼넷 무실점 첫 등판 치고 나쁘지 않았죠. 워싱턴 상대로 5이닝 2실점 3진 11개 잡았고 지금 두 경기 했는데 3진 19개야. 미친 퍼포먼스고 좀 착하긴 하더라 얘가. 올해 그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100씩 기부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잘 잡나? 벌써 19개야?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올해 그래도 조금은 한창 좋았을 때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속이 회복이 됐고 뭐 스위퍼까지 장착했는데 뭐 초반이지만 잘 먹히고 있고 한 부분이고 슈엘렌바가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도 잘했죠. 지난 시즌 이제 데뷔한 투수인데 뭐 샌디 원정 이번 시즌도 샌디 원정에서 6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샌디가 뭐 빠따가 뭐 만만한 팀도 아닌데 그죠? 6이닝 동안 안타 하나 주고 볼넷 하나 주고 무실점 했고 직전 경기 이제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8이닝 2피안타 10K 무실점.
올해 벌써 지금 뭐 14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무실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90말 후반대 위력적인 패스트볼 둘 다 이제 공이 굉장히 구위가 강력합니다. 90말 후반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마저도 슈엘렌바는 구속이 작년보다 또 소폭 상승했고 루자르도는 이제 원래 구속을 회복한 거지만 그리고 슈엘렌바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그나마 이제 안 좋았던 커터를 이번 시즌 지금까지는 좀 덜 던지고 있어요. 얘가 구종이 공도 저렇게 빠른데 6개거든요. 던질 수 있는 구종이. 근데 그마저 작년에 좀 효율이 안 나왔던 커터를 이번 시즌 좀 최대한 덜 던지고 스프리터를 최근에 더 던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작년에 조금 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또 들어간 거기도 하다. 저는 요 경기는 거의 에이스 피처급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둘 다 다른 에이스 피처 있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 이제 그 스트라이더 코스튬이 이제 다음 주인가 복귀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뭐 돌아오면 또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둘 다 선발폼이 가장 좋은 놈이 붙는 부분이에요. 슈엘렌바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필라 상대 2승 2점대였고 한 부분이라 굳이 불안한 거 따지면 오늘 애틀란타가 필승조 다 안 해보내고 이제 불펜 싸움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있을 경기 아침이죠. 아침에 있을 경기에서는 불펜 상황이 오늘 있었던 경기나 어제 있었던 경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없기는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슈엘렌바가 저는 잘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필라 상대로 강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거든요. 루자도 같은 경우도 이제 애틀란타 빠따 최근에 너무 안 좋잖아. 필승조를 그렇게 다 털어먹고도 필라델피아는 필승조도 막 좀 덜 썼는데 네틀에 비해서 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경기는 불펜에서 뭔가 불을 안 지르면은 언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앞에 저기 진짜 뭔가 에이스 피처처럼 보였던 필러 대 저기 세일 개오바 떴잖아요. 이런 경기 찐 에이스들의 대결 같다.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승패로 간다 하면 저는 굳이 보면 애틀란타 승이 슈엘렌바우 정도 냈으면 이길만 하다 보고 물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경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축구로 넘어와서 레기아 대 첼시 유로파 컨퍼런스입니다. 8강이고 1차전 레기아는 뭐야 첼시 막혔네? 배당 떨어지고 막혔네. 레기아 이제 저기 폴란드 제가 항상 홈빨이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포진한 응원의 이제 원산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국가죠. 레기아 물론 그 팀은 포진한이긴 합니다. 어쨌든 레기아 상당히 이제 홈빨이 강한 팀인데 이 부상자가 레기아 전방에 에이스 2명이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전방 공격수 2명이 빠졌더라고 보니까 뭐 당연히 누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홈빨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레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도 홈에서 강팀 상대로 비볐던 이미 그 선례들이 있어요. 이번 시즌에도 이제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었고 작년에도 홈에서 빌라 상대로 이겼어요. 3대2로. 이때 제가 오바로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홈에서 이제 레기아가 빌라 상대로도 3대2로 좀 승리를 거뒀었고 뭐 예전에 레스터 유로파 갔을 때도 레스터 상대로도 이겼었네. 그리고 또 어딨어? 뭐 옛날에 아약스 잘했을 때 그때도 이제 홈에서 아약스 비기고 뭐 스포르팅 같은 만만치 않은 팀 비기고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3대3 무승부. 홈에서 웬만한 강팀 상대로도 홈빨이 워낙 세가지고 잘 싸우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전방에 주포 둘이 빠진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첼시 같은 경우는 글쎄 나 마레스카 감독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이제 리그 경기였던 브렌트포드전에 왜 그랬을까? 첼시가 아니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아니야. 별로 안 중요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컨퍼런스 이거 뭐 우승해도 돈도 별로 안 줘요. 뭐 권위도 없고 우승해봤자 유로파가 챔스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첼시가 지금 어쨌든 간에 리그 5위까지 챔스 가잖아.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는 5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저기 콜 팔머랑 니콜라 잭슨을 벤치로 썼거든요. 왜 그랬지? 쉽죠 솔직히. 리그가 훨씬 중요한데 이거보다 그 다른 팀들 뭐 챔스가 더 중요할 수 있어. 유로파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리그가 훨씬 중요한데 벤치로 썼어. 근데 본인 마레스카 감독 피셜로는 뭐 이 경기를 위해서 벤치로 쓴 건 아니래요. 뭐 한 건지 모르겠네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팔머 벤치가 맞아?
어쨌든 간 두 선수가 지난 경기 좀 벤치 스타트한 부분은 뭐 이번 경기 입장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 뭐 전체적으로 약간의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약체기도 하고 뭐 리그가 더 중요합니다. 첼시는 유럽 대항전보다 기본적으로 이거 뭐 우승해야 뭐 별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측면 공격 쪽이나 측면 사이드백 쪽에 이제 그 이게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한 명은 이제 타이릭 조지인가 전방에 측면 쪽에 어린 놈. 한 명은 이제 측면 수비 쪽에 한 명 또 어린 놈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 근데 그런 애들 선발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엔조가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간 레기아가 좀 주전자도 좀 빠졌고 한 부분에 있어서 첼시가 유리한 것 같아요. 홈발이 좀 있는 부분이라 무에 대한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첼시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공격 쪽에서 화력이 안 살아나고 있죠. 저는 이제 뭐 니콜라 잭슨이나 뭐 마두에케 뭐 이런 자원들이 좀 복귀했기 때문에 첼시가 좀 시간이 지나면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살아났어요. 복귀하고 2경기 정도 했거든요. 토트넘전이랑 이제 브렌트포드전. 제가 토트넘전은 아직은 안 살아난다고 언더 찍었고 브렌트포드전은 잘 모르겠다 했잖아. 근데 첼시가 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었고 근데 그 경기도 이제 무득점을 해버렸어. 물론 이제 전반전에 쟤들 빼놓고 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외 배당 오바 배당이 겁나 빠져요. 해외 배당은 오바로 많이 빠지고 있고 국내 배당도 해외 배당 때문에 오바 배당이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이게 오바가 빠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이게 유로파가 가끔씩 그래요. 배당 그 흐름 때문에 쫄아가지고 안 가면은 귀신같이 잘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바 배당 막 겁나 빠지는데 막상 경기 까보면 개언더고 막 이런 경기들이 유독 유로파에서 많아. 유로파나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배당 흐름 안 좋으면은 봐도 그냥 빼거나 하는데 이거 그냥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언더 볼게요. 칠승의 언더. 그리고 보대대 이제 라치오.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유로파입니다. 유로파 8강 1차전. 유로파부터 이제 의미가 있죠. 우승하면 이제 챔스로 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권위도 훨씬 근본 있는 대회고. 어쨌든 이제 노르웨이 팀인 이제 보데글림 대 라치오. 뭐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당연히 날씨입니다. 북유럽 날씨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몇 동가 한번 살펴봤더니 1도. 한겨울이야 그냥 아주. 우리는 요즘 바깥에 이제 나가 보면 나무에 이제 이파리도 달리고 이제 좀 봄인데 확실히 1도야 1도. 심지어 이제 경기 전에 폭설이 왔다라는 얘기도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고 날씨도 눈 표시 아니야 이거? 눈비 표시 아닙니까? 얼어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지금 4월 지금 중순에 이탈리아는 가뜩이나 날씨가 지중해 기후라서 좋거든요. 엄청나게 추운 날씨고 인조잔디 구장이죠 기본적으로. 경기 전에 폭설 왔다라고도 하고 경기 중에도 눈이 올 수 있는 이슈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정팀 라치오 입장에서 거의 지옥인데 부상자도 이제 보데글린 같은 경우 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리그가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는 거의 그냥 인조잔디 구장이어도 인조잔디마저 얼어붙기 때문에 이게 봄의 시즌을 개막하거든요.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어.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2주 정도 노르웨이 리그가. 근데 보데글림이 시즌 2승으로 치고 나갔어요. 두 번의 경기에서 이제 한 번 이제 원정에서 1대0, 한 번 이제 홈에서 3대0, 두 번 다 무실점이었고 컵 대회 8대0. 애초에 보데글림이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지금 만만치 않은 팀들 다 꺾고 올라왔어요. 뭐 올림피아코스, 트벤테 그죠? 만만치 않은 팀들 다 꺾고 올라왔고 라치오 같은 경우 일단 그리고 보데가 부상자가 없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 이제 부상자 쪽에서도 누노 타바레즈 세리에에서 가장 공격력이 좋은 사이드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신 수비가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8개 어시스트 올리고 있는 타바레즈 빠지고요. 미드필더 쪽에 이제 3선 쪽에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로베라 출전 정지. 그나마 다행인 부분 이제 카스테아노스가 전방에 가장 중요한 공격수인데 지난 경기 이제 부상 복귀를 했는데 컨디션에 관련된 이슈로 지난 경기 이제 벤치에서 출전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출전은 확실히 하는 것 같은데 벤치일지 선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공백은 그냥 주전 둘 빠지는 거잖아. 주전 둘 빠지는 거고 타바레스는 지금 뭐 거의 세리에서 사이드백 중에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선수인데 요즘 뭐 테오 폼 안 좋고 디마르코 부상 이슈 있고 이러잖아. 타바레스가 지금 짱 먹는 느낌인데 부상 빠진 부분.
뭐 날씨에 대한 이슈, 보대의 이번 유럽 대항전 엄청난 공격력. 라치오가 물론 이제 글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아탈란타와의 이제 리그 경기에서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했어요. 약간 거의 아탈란타한테 점유율 다 내주고 딸깍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러한 축구를 보데글림 원정에서도 뭐 잔디도 불리하고 날씨도 개판인데 아마 딸깍하려고 하겠죠. 근데 솔직히 아탈란타전에 그 라치오 딸깍이 되게 좋았거든요. 수비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직전 그 이 경기를 대비했다고 확신은 못하는데 좀 대비했다고도 볼 수 있는 직전 아탈란타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딸깍해서 이긴 거. 아탈란타가 찬스가 거의 없었어요. 라치오 수비 제대로 하니까.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날씨, 인조잔디 구장, 뭐 부상에 대한 좀 여파 어렵지 않을까. 이기까지는 뭐 무까진 가능해도 보데글림 프랜승 보겠습니다. 보데글림 프랜승. 날씨가 일단 지옥이야. 경기 전에 폭설은 야, 가뜩이나 인도잔디 구장 개 같은데 저 미끄러워 죽겠네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 1차전 똑같이 베티스 승에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력 차이가 압도적인 부분이고 걱정거리는 그거예요. 가끔씩 이제 아니 종종 베티스가 이 유럽 대항전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잖아요. 이게 유로파였으면은 그냥 100대 0이에요. 100대 0. 컨퍼런스는 항상 좀 변수가 있어. 약간 좀 떨거지 그 유럽 대항전 떨거지 느낌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스코도 지난 그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이제 출전 정지해서 유럽 대항전이기 때문에 이제 출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이제 베티스가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하긴 했었습니다. 수비 라인이나 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오늘 홈 경기기도 하고 야기올레브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지 않을까? 핸디만 좀 걱정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도 승에 마인승 믿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더군다나 이제 후반기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요. 거의 전승이잖아 지금. 못 이기면 주작 아닐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르고르 대 라피드빈.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 1차전 똑같고요. 이 경기는 뭐 전력은 라피드빈이 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리그고 전체적인 이제 공수 밸런스가 안정된 팀인데 뭐 계속해서 라피드빈 경기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라피드빈이 뭐 전개도 좋고 패싱 플레이 다 좋거든요. 근데 골결이 별로 안 좋아요. 골결이. 나 저 보라츠 바로스인가? 저기랑 이제 홈에서 1대1로 비긴 건 아직도 열받는다니까 진짜로. 일반승 저거 부러진 거. 100대 0 경기였는데 부러졌어. 100대 0 경기인데. 이것저것 엮어가지고 저 똥배 그냥 배당 뻥 튀기려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경기 기록이 저 때도 제가 그랬어요. 라피드빈 놓치긴 한다. 근데 놓쳐도 찬스가 많을 것 같다 하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경기인가? 이거 아니야. 어딨어? 잠시만요. 왜 안 보이지? 3월 14일. 아, 여기 있네. 아, 이게 연장 기록까지 있네. 두 개로 나눠 보여드릴 건데. 이런 팀이야 그냥 이 새끼들. 사실 뭐 중요하진 않은데 너무 분석 빨리 끝나니까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연장 기록까지 섞여 있어가지고 전후반으로 보면은 이게 전반이에요. 이게 전반. 전반부터 게임이 그냥 끝났어. 전반인데 기대값이 1.55다. 그냥 100대 0 경기, 100대 0 경기. 후반전에는 더 했어요. 기대값이 2야. 이 슈팅 하나. 1대1로 비겼어 이거. 연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골 넣더라. 이런 팀이야. 원래 이래요. 라피드미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유루고르도 어쨌든 간에 저 북유럽 팀이거든요. 저기 스웨덴 팀인데 날씨가 그렇게까지 춥진 않습니다. 여긴 이제 그래도 영상 한 10도 가까이 될 거야.
저기 보대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인데 전력적으로 라피드가 낫긴 하다. 이 팀의 골 결정력 막 그런 거 원정에서 특히 잘 못 믿겠습니다. 무승부 언더 볼게요. 무승부 언더 0대0 1대1 정도 봅니다. 1대1 정도. 어쨌든 원정 경기 업하고 라피드빈도 뭐 묵해고 가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 정도 뭐 직구 치우거나 아니면 언더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옹 대 맨유. 어서 오세요. 일단은 둘 다 뭐 최근에 좋죠. 리옹 같은 경우도 리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최근에 맨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후방에서는 좀 명이 보이는데 전방에서는 이제 암이죠. 그러니까 후방은 제가 지난 맨시티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로라든가 뭐 맥과이어 이런 애들이 복귀하면서 확실히 안정감을 찾았어 지금 맨유가 후방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리고 카세미로의 후반기 폼이 좀 심상치 않긴 합니다. 제가 카세미로 맨날 개같이 못한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실제로 전반기에 못했어요. 근데 얘가 그래도 좀 가락구가 있고 워크의식이 좀 좋은 선수잖아요. 이게 후반기 확실히 뭔가 본인이 좀 깨우쳤는지 후반기 어쨌든 경기 임하는 그런 강도나 뭐 본인의 좀 지적받던 뭐 활동량 뭐 경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뉴가 수비 자체는 확 좋아지긴 했어요. 한참 불안했었던 수비인데 수비마저도 불안했었는데 수비 자체는 확실히 좋아졌고 전방도 솔직히 나쁘진 않거든요. 부패가 해주는 게 있어서 문제는 이제 골을 넣어주는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나초 경기에 기본적으로 한 골은 무조건 날리고요. 솔직히 맨유 맨시티전도 제가 무승부에 언더를 봤는데 맨유가 이겼어도 안 이상하긴 했어요. 한 골차 정도로. 가르나초가 그 골대 앞에서 해발슛 했는데 배 맞았나 그거? 그거 진짜 와 그거 진짜 슛도 못하는 거 진짜 어이가 없긴 해. 그런 것들은 거의 한 경기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뭐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간 리옹도 뭐 전방에 이제 말릭 포파나 이런 공백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리옹 자체 공격 라인도 이제 저기 뭐 라카제트 이런 애들이거든요. 냉정하게 지금 맨유 수비가 살아났고 미드필더에 이제 마이누도 복귀 기술이 좋은 그나마 이제 볼 잘 차는 놈이잖아 마이누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활동량이나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카세미로가 그건 또 살아난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골을 막 못 넣는 거 아니면은 맨유가 풀에는 할만하다고 봅니다. 역배까지는 몰라도 맨유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유럽 대항전 올인이에요. 유로파 올인입니다. 올인. 왜? 리그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자존심만 챙기면 되고 홈에서만 잘하면 돼요. 뭐 올라갈 길이 없잖아. 지금 10 몇이야 지금. 토트넘이랑 붙어 있잖아. 이거 우승하면은 챔스 가잖아요. 그죠? 유로파 올인입니다. 올인. 그래서 지금 그래도 기세가 전체적으로 아모린 감독의 전술이 좀 입혀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다. 리옹이 아무리 좀 세다 하더라도 수비적인 약점은 있거든요. 리옹이. 공격력이 좋을 뿐이지 리그왕에서 실점 자체는 많아요. 맨유가 프렌 정도는 가져갈 만하지 않나? 이 정도 보고 어느 번 잘 모르겠습니다. 리옹을 봤을 땐 오바인데 맨유를 봤을 땐 언더거든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레인저스 대 이제 빌바오 유로파 8강 유로파입니다. 이것도 일단 레인저스 미드필더 쪽에 이제 디오만데 출전 정지로 빠지고 수비 쪽에 이제 장신 센터백 이제 수타르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그래서 주전급 자원들에 대한 누수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빌바오 같은 경우 이제 센터백 쪽에 베르치체 정도 빠지는데 모르겠어요. 레인저스 경기를 솔직히 많이 안 봤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수비가 불안하긴 하거든요. 빌바오 상대로 먹히면 못 이겨요. 먹히면 못 이겨. 근데 이 경기에 대한 어쨌든 걱정거리는 제 생각에 빌바오가 먼저 넣잖아요. 그러면은 수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 안 세우고 어차피 홈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한 골 넣으면은 그냥 수비. 한 골 먹히면 1대1 무나 이런 거 뜨는 거고 뭐 그러다 역습해서 넣으면 이제 뭐 그냥 더 크게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바오 승 아니면 무로 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인 레인저스의 수비 자체가 불안하긴 하거든요. 빌바오의 그래서 측면 쪽에 뭐 이나키 형제, 뭐 니코 윌리엄스나 뭐 이나키 윌리엄스 제어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더군다나 빌바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르치체 제외하고는 부상자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선 때부터 강조했던 이번 유로파 결승 빌바오 홈입니다. 장소가 이제 빌바오 홈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선 때 이 얘기하면서 계속 빌바오승 빌바오 마이 빌바오승 계속 갔잖아 그냥 이 새끼들 유로파 이거
결승 자기네 홈에서 한다? 못 참는다고 이거.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오늘 경기도 이제 방심할 만한 포인트가 전혀 없다. 모든 걸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시즌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 있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레인저스가 뭐 홈빨이 있는 팀이긴 하죠. 저 스코틀랜드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기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무승부는 모르겠는데 이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뭐 무해무나 뭐 빌바오 승무 찍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둘 중에 하나 고르던가 그 선택지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